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58세 주부 김미경 씨인데요. 남편 박정수 씨는 올해 63세로 3년 전에 공무원 조기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자녀들도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어요.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죠. 김미경 씨도 전업주부로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온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이 갑자기 건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 등산이 몸에 좋다더라. 요즘 동년배들이 다들 운동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등산 모임에 가입했대요. 처음에는 김미경 씨도 정말 좋아했답니다. 남편이 퇴직 후에 집에서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있기만 하다가 드디어 운동을 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성실하게 등산을 다녔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등산복을 차려입고 일찍 나가서 저녁 7시쯤 돌아오곤 했죠. 돌아올 때마다 오늘은 북한산에 갔다. 관악산 경치가 좋았다. 정말 운동이 되는 것 같다. 회원들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등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여기가 정상이야. 날씨가 좋아서 경치가 끝내줬어 하면서 말이에요. 김미경 씨는 남편이 이렇게 생기를 찾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다고 해요. 퇴직 후에 무기력해져 있던 남편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 같아서요. 심지어 나도 같이 등산 모임에 들어갈까? 하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아니야. 거기는 대부분 혼자 온 사람들이라 부부가 같이 오면 어색할 것 같아. 너는 따로 취미 생활을 찾아봐 하고 말렸대요. 그때는 그냥 남편이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이 평소보다 몸단장에 엄청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등산 갈 때 샤워를 꼼꼼히 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산에 가는데 왜 향수를 뿌리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회원들에게 예의를 지켜야지 냄새나면 안 되잖아 이런 말로 둘러대더라고요. 60대 남자가 등산 간다고 향수를 뿌린다는 게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대요. 그리고 등산복도 새로 사고 등산화도 수십만 원짜리 비싼 걸로 새로 맞췄어요. 등산 가방, 등산 스틱, 심지어 등산 모자까지 브랜드 제품으로 새로 장만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장비가 있어야 안전하다. 나이 들어서 다치면 큰일이다 하면서 합리화하더라고요. 60대 남자가 갑자기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대요. 더 이상한 건 핸드폰을 보는 횟수와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보던 사람이 하루 종일 자꾸 메시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리면 번개같이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메시지를 보면서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김미경 씨가 누구한테서 연락이 그렇게 자주 와?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하고 물어보면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이 정말 활발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등산 정보도 많이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핸드폰을 볼 때의 행동도 수상했어요. 김미경 씨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가리거나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숨겨? 하고 물어보면 별거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꼭 챙겨가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 문 앞에 가져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남편의 체형 변화였어요. 등산을 매주 꾸준히 한다면서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근육이 늘어서 체중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뱃살이 나오고 얼굴이 둥그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근력이 늘어난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진짜 등산을 꾸준히 했다면 다리 근육이라도 좀 생겼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계단 올라갈 때 예전보다 더 숨을 헐떡이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김미경 씨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됐다고 해요. 등산 간다고 나갔는데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산에 갔다 왔으면 흙냄새나 풀냄새, 아니면 적어도 땀 냄새라도 날 텐데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는 거죠.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 하고 물어보니까 버스에서 옆에 앉은 아줌마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등산 갔다 와서 샤워를 하는데 목 부분에 뭔가 붉은 자국 같은 게 보이더라고 해요. 자세히 보니까 키스마크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김미경 씨가 목에 뭐가 났네? 벌레한테 물렸나? 하고 물어보니까 나뭇가지에 긁혔나?
보다 산에서 길이 험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국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와는 전혀 달라 보였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남편 셔츠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김미경 씨는 짧은 머리인데 그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였다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등산 모임에 젊은 여자 회원들도 몇 명 있어서 그런가 보다 좁은 버스에서 이것저것 스칠 수도 있지 하고 또 둘러대더라고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한 호텔 주차권과 영수증이었어요. 등산을 갔다면 산에 가야 하는데 왜 호텔 주차권이 나오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 영수증을 보니까 호텔 커피숍이 아니라 객실 이용 영수증이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따져 물으니까 등산 모임 뒤풀이를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대기실을 잠깐 빌려서 쉬었다 고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까 4시간 이용료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김미경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의 등산 모임이 정말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말하는 등산 모임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정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임 소개를 보니까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한 건전한 등산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의 행동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결국 김미경 씨는 남편을 직접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토요일 아침 남편이 등산복을 입고 나간 후에 30분 뒤에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는데 남편은 산으로 가지 않고 시내 한복판의 고급 카페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 여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남편보다 20살도 넘게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고 긴 생머리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대요. 옷차림도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였다고 해요. 둘이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김미경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심지어 볼에 키스까지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켜봤대요.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체크인을 하고 그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김미경 씨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남편이 자신보다 20살도 어린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집으로 돌아온 김미경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대요.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다니는 등산 모임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정수진이고 38세 이혼녀였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김미경 씨가 목격한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등산 모임에서 만나서 불륜 관계로 발전한 거였죠. 더 알아보니까 정수진은 이혼한 지 2년 된 여자로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직장은 중견기업 사무직이었고 SNS를 보니까 평소에 나이트클럽이나 호텔, 바 같은 곳을 자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명품 가방이나 옷들을 자주 올리는 걸 보니까 돈을 꽤 쓰는 스타일 같았어요. 더 분노하게 만든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집에서는 나이 들어서 체력이 딸린다, 등산이 힘들다, 무릎이 아프다 고하면서 김미경 씨한테는 늙었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정작 등산 간다고 나가서는 20살 어린 여자랑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김미경 씨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죠. 김미경 씨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몇 주 더 관찰했어요. 그 결과 남편과 정수진이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패턴도 거의 비슷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호텔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김미경 씨는 이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뒀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해.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심지어 서로 벗은 사진까지 주고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도 엄청 많이 썼다는 걸 발견했어요.
신용카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비싼 레스토랑, 호텔 선물,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등으로 매달 300만 원씩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총 1,8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 돈이 모두 가정경제에서 나간 거였죠. 김미경 씨는 남편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알아봤는데 퇴직금의 일부와 적금을 깨서 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김미경 씨의 복수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우선 증거를 더 확실하게 수집하기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요. 전문가들이 남편과 정수진의 불륜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줬어요. 호텔 출입 장면, 키스하는 장면, 손잡고 걷는 장면 등이 모두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그 여자 정수진의 직장을 알아냈어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김미경 씨는 정수진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녀의 상사와 인사팀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정수진이 기혼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죠.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사생활 문제라서 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미경 씨가 우리 남편이 회사 시간에 자꾸 연락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고 심지어 회사 근처 호텔에서 만나기도 한다며 증거 메시지들을 보여주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업무 집중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정수진은 회사에서 심각한 경고를 받고 부서 이동을 당했으며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등산 모임에 직접 찾아갔어요. 모임 회장님께 남편과 정수진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등산 모임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등산 모임에서는 이런 일로 모임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을 즉시 제명 조치했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고 해요. 건전한 등산 모임에서 불륜 커플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회원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줬어요. 하지만 김미경 씨의 가장 큰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불륜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한 거죠.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쓴 돈들을 모두 계산해서 가정경제에서 빼돌린 금액으로 산정했어요. 총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이 돈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김미경 씨가 한 일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거였어요. 자녀들, 형제자매들, 친구들, 심지어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두 공개했어요. SNS에도 올리고 단체 카톡방에도 올려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만들었죠. 남편 박정수 씨는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고 해요. 우선 등산 모임에서 쫓겨났고 정수진과의 관계도 끝났어요. 정수진은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주변 시선이 차가워지자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심지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심심하고 외로워서 만난 거였다. 진짜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완전히 등졌어요. 특히 딸은 어떻게 35년을 함께한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그것도 20살 어린 여자와 연락도 끊었고 아들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 가족 모임에 나오지 마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보기 싫어한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박정수 씨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어요. 35년간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온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동네 사람들은 그럴 줄 몰랐다. 것과 속이 완전히 다르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저런다며 수군댔어요. 동네 마트나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가장 치명적인 건 경제적 타격이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김미경 씨가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박정수 씨는 집도 팔아야 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도 위자료로 내야 하고 매달 생활비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빈털터리가 될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정수진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어요. 정수진은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주변 시선이 차가워지고 소문이 퍼지자 박정수 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박정수 씨는 가정도 잃고 바람 상대도 잃은 채로 혼자 남게 된 거죠.
박정수 씨는 지금 원룸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사회적 체면도 잃고 돈도 잃었죠. 매일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63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거든요. 건강도 나빠져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해요. 반면 김미경 씨는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집도 자신 명의로 남게 됐고 위자료와 배상금도 받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35년간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김미경 씨는 지금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 클래스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35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해요. 오히려 남편의 불륜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 계기가 됐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김미경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 남편과 헤어져서 잘 됐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해요. 특히 같은 나이대의 여성 친구들은 나 같았으면 그것도 못했을 텐데. 정말 용감하다며 김미경 씨의 행동을 칭찬했다고 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